윤태곤의 뉴스사이다. 네, 윤태곤 실장 며칠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가 뉴스사이다를 책임져 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김진표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네요. 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실현을 해서 국정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 이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는데 김진표 의원이 경제당대표를 내세워왔기 때문에 경제하면 김진표. 예. 그렇죠.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지지로 해석이 됐는데 예. 실제로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이른바 삼철 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중립 지키겠다 했다던데 아니네요, 또. 그러니까 양정철 전 홍보기획 비서관하고요. 이호철 전 민정수석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인사동에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양정철, 이호철 두 사람은 전당대회 중립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공개해서 지지를 하게 되면은 이른바 그 문심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을 좀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전해철 의원의 입장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신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하. 무조건 중립을 지키는 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만남 이후에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내가 중립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해철 의원의 김진표 지지 선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해철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할 때요. 김진표 의원이 또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좀 보훈 차원에서 좀 같이 도우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나오고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수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전해철 의원하고 경기지사 경선에서 좀 맞붙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격렬했었거든요. 맞아요. 둘 다 또 차기를 또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격화됐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 조폭 연루설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는데 상당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랬죠. 네, 반면에 김진표 의원은 이재명 탈당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김진표 의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좀 크게 보면 뭐 이른바 친문 세력의 분화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사실 분화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청래 전 의원은 이해찬 의원 돕고 있고요. 네. 일부 친문 의원들도 이제 이해찬 의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역시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또 비공식적으로 김진표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왜 이제 전해철 의원의 공개 지지 선언이 주목을 받느냐? 아무래도 친문 분화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하고요. 이게 공식화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까 그 참여정부 핵심 3인방이 만난 것도 이런 공식화를 좀 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친문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친문 분화가 뭐 그렇게 나쁜 것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뭐 다양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은 뭐 순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현실 정치에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는 게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누가 당대표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렇게 가겠군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해찬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 그리고 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들의 입지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권 경쟁에서 실패하면 권력 핵심에서 복귀할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는 뭐 정치권 불문율인데요. 이것도 엄연한 권력 투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 후반부 점점 더 그 공방이 치열해지겠군요. 네거티브 공세는 좀 더 이제 거세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친문 분화가 이제 본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른바 문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아마 더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뭐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다. 각종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하. 그게 뭐 맞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지금 전면화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주당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득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특활비 폐지, 이거 저는 민주당이 타이밍 놓쳤다고 보거든요. 한번 망신당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 때문에 지금 진보 진영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친문 분화로 지지층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물론 이제 기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려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당대표 출마한 후보들이 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경쟁과 권력 투쟁을 뭐 정치의 뭐 기본이니까 하긴 하되 네. 너무 네거티브로 가면은 곤란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였어요.